투자 꼭 유념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.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양재용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반갑습니다.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,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슈인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선진국들의 훌륭한 사례들이 있고요. 그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? 정착 후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. 아울러 서초구 방배동의 좋은 물건, 알찬 물건을 한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상세히 잠시 뒤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미 선진국 도시들의 어떤 모습을 좀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지만요. 미리 좀 알아둔다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심 개발을 참고해야 한다라는 또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한 강의 전해주시죠. 네,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? 서울시가 좋은 대책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죠. 바로 도심의 고밀도 재개발 대책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 과제가 산재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로서 볼 때는 반드시 했어야만 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. 최근에 모 시장이 이런 책들을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캐나다의 토론토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. 근데 이 책 안에 선진국들의 사례들, 또 얼반 크라시스라 해서 도시의 어떤 위기들, 불평등 사례들, 젠트리피케이션, 뭔가 원주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주변으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상세히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다면 선진국 사례대로 따라간다면 저희들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형 도시계획 모델에는 C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C시트가 뭐냐면 컴팩트 시티, 말 그대로 고밀도의 컴팩트 시티를 말하는 겁니다. 이러한 방향들에 대해서 제가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록본기 힐스라는 곳이 있습니다. 도쿄에 있는 건데요. 굉장히 유명합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. 하지만 이곳은 바로 주거와 상가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최고의 신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. 도심 개발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개발 사례로는 역세권 도심 개발인데요. 프랑스의 릴르, 독일의 켈른, 그다음에 미국의 허드슨 야드. 자,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종로라든가 세운상가처럼 과거의 구도심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변합니까? 아주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결합한 복합상가와 복합주거상가, 문화와 예술, 미술관 모든 것들이 공존해 있는 하나의 도심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. 지금은 최대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 걸 보시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좀 유사할 수 있는데요. 맨하탄에 있는 차량기지입니다. 2000년대 초반의 차량기지의 모습입니다. 우리나라 철도 차량기지와 대단히 비슷하죠.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이게 조감도인데 프로젝트 조감도인데 보십시오. 허드슨 강을 끼고 있고 어마어마한 또 다른 고밀도 개발의 흔적들이 보입니다. 자, 요거를 보시면 우리나라 마치 용산국제업무단지처럼 보이죠.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또 다른 록본기스와 같은 그런 관광 명수로 또 문화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주거 공간을 해소한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조감도 보십시오. 자, 이쪽에 강가 쪽에도 엄청나게 잘 정비가 되고 또 도심도 새롭게 탄생합니다. 이러한 모습이 선진국의 사례들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도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? 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. 각국은 지금 현재 개발될 땅도 없고 다 부족합니다. 어떻게 될까요? 결국 고밀도 복합 개발이 바로 새로운 공급을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여기에 성공 요소가 있고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우리나라도 정책에 투자를 해서
정책에서 이 부분을 같이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말도 많죠. 예, 서울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안을 빨리 찾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세계 도시 중에서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? 서울은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. 결국 안 할 수 없는 거고 도심 개발은 꼭 해야만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소장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이걸 강조를 했어요. 업계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의견을 낼 때 정부나 관계자분들은 정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고밀도 복합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?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세미나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고밀도 복합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. 이런 트렌드 있는 부분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023772-0209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도 예약하시고요.